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한 주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경제 소식 체크를 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6월 FMC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슬금슬금 나온다고 하네요. 자, 매우 좋은 소식이겠죠. 앞으로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측이 나오나 봤더니 필라델피아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가 되었고 이제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이렇게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이번 FMC에서 금리를 유지한 후, 그런데 이 다음은 살짝 거슬리긴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나 라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유지한 다음에 올 여름 말부터 다시 또 인상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죠. 여러가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이번 달에는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변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용시장의 강력함.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지금 페드와치를 보면은 72%가 동결을 외치는 중이라 아마도 6월달에는 동결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대만 무역협정 체결. 야, 이것도 중국 난리 나겠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그 즉시 발작 버튼 눌렸겠죠. 바로 반발을 했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위반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형식의 대만과의 교류를 중단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당연히 씨알도 듣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야, 또 히토류 사야 되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스탠스랑 미국 기업 스탠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요즘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잖아. 그런데 미국 기업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시진핑도 환영의 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며칠 전에 머스크가 중국에서 여러 만남을 가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도 그런 머스크의 노력에 힘입어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달 6월 달에는 젠스낭 엔비디아 CEO가 중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정부는 중국이랑 뭐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기업인들의 스탠스는 조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이랑 뭐 안 한다, 마이크론 제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오는 손님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요즘 들어 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약하다, 중국의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 와중에 대규모 해외 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경기 부양 당연히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면 미국 기업은 뭐 당연하겠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 이거를 놓칠 수 없기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중국으로 찾아가서 으쌰으쌰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살짝 뭔가 아쉽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중국이랑 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네 나라 기업인들은 다 가는구만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 이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뜨거운 소식 중 하나였죠. 강성부 펀드 역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행동주의 간다. 자, 올게 온 거죠. 처음에 많이 주가가 올랐다가 한동안 쉬다가 다시 한 번 더 쭉 올리는 모습.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배경에는 당연히 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강성부 펀드가 DB하이텍을 상대로 주주 서한을 발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KCGI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KCGI는 DB하이텍 경영진이랑 만나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DB하이텍에서 협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주선을 공개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며, 하지만 DB하이텍 입장은 조금 달랐네요. 대화를 거부한 건 아니다. KCGI에서 요구한 자료가 너무나 방대해서 그 와중에 영업기밀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시간이 걸린 것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DB 주가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행동주의가 묻으면 주가는 보통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작년 말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밀리의 서재 다시 상장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회복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독서 플랫폼 기업 밀리의 서재가 코스닥에 재도전을 한다고 하며, 참고로 밀리의 서재는 작년 11월에 상장 철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밀리가 원했던 가격이랑 우리가 원했던 가격이 너무 괴리가 컸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밀리의 서재 어떻게 돌아오는 걸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돌아오나 봤더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했겠죠. 구주 매출 비중을 줄이고 공모가도 낮출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상장할 때 우리가 또 청약할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 시장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 11월이랑 비교하면 지금 완전 선녀죠, 선녀. 그렇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의 주가 흐름도 꽤나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사야 될까요? 자, 예전부터 우리가 맨날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부분이죠. 반도체 사고는 쉽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시계 당해가지고 두 번은 당하기 싫어서 손이 안 나가요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사고 싶긴 한데 종목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도 정말 많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기에는 이게 바로 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괜히 대형주는 사기 싫은 이 마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투자는 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리스는 무조건 반도체 ETF를 투자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보시고 앞으로 성장이 당연하다면은 변동도 크지 않아서 마음도 편하겠죠. 그런 매력있는 반도체 ETF를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ETF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이 싫다, 난 미국이 좋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그리고 한국 대형주 ETF가 좋다. 이거는 진짜 안정성이 높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은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걸 원한다면은 코덱스 반도체 이 ETF를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형주 투자, 대형주 사기에는 조금 수익률이 아쉽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걸 갖고 싶다,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얼마 전에 상장했던 요 친구 솔 반도체 소부장 FN ETF, 이 ETF를 포함한 세 가지 ETF를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놓쳤나요? 미국 빅테크가 으쌰으쌰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엔비디아가 진짜 뜨거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엔비디아 못 샀는데 뭐 다른 거 살 거 없나 이런 고민이 된다면은 애플을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애플의 주가는 그냥 슬금슬금 정말 세계 최고의 주식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애플에 투자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애플은 미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한국에만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나 봤더니 바로 애플의 아이폰 15를 기대하며 국내 부품업체를 관심있게 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BH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작년 아이폰 14가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지며 판매가 저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 애플의 주가가 많이 하락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는 그 이연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작년에 못 바꿨으니까 올해는 무조건 바꾼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이러한 LG노텍, LG 디스플레이, BH 이러한 애플 부품주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그러한 답안지가 이미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린가 봤더니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 애플의 주가입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아이폰 15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아이폰 15가 잘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합니다. 부품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기대해서 부품주를 미리 공부해보자 라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상승이 답안지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P2E 게임 진짜 돈 벌 수 있나요? 자, 넷마블에서 모두의 마블2 메타월드를 출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물론 우리나라는 P2E가 금지라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한국 게이머들도 여러가지 방법을 쓰면서 해외에 출시된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나 봤더니 한 플레이어의 인증에 의하면은 하루 7,0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조금 상당한 시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직업의 의미가 아니라 나 게임 또 하는데 그냥 용돈벌이도 나온다,
게임을 했는데 뭐 커피값 정도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끔 꿈꾸지 않겠습니까? 게임 해가지고 남들 월급처럼 벌기, 그런 길은 조금은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거는 게임마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P2E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그때는 다른 상황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MZ의 90%는 국민연금 고갈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소리겠죠. 고갈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고갈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내 돈 다 어디 갔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와중에 MZ는 개인연금에 관심이 큰 세대라고 하네요. 실제로 통계를 보자면은 노후 대비를 위한 최우선 수단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저 길에서 뭐 당연히 뭐 주식 아니면은 국민연금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개인연금이 1등, 2등이 국민연금, 3등이 퇴직연금 순으로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을 더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중요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도 그냥 원금 보장으로 냅두는 게 아니라 ETF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투자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저기 또 공부할 때 개인연금에 넣을 만한 ETF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KT 혹시 쓰시나요? 그리고 혹시 청년이신가요? 그렇다면 이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T 청년요금제 출시. SKT에서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청년요금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가 힐이 또 오늘 오전에 바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선착순으로 룰렛을 돌리면은 이러한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던킨 먼치킨 10개 팩이랑 더벤티에서 파는 매콤 칠리 핫도그 1개를 받았는데, 혹시나 기능들도 대상이 된다면은 요금제 한번 바꾸고 이렇게 룰렛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요금제가 뭐냐, 총 7종으로 이름은 영청년 요금제, 제로청년 요금제라고 읽어야 될까요? 어쨌든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5G 요금제로 기존 요금제와 가격은 똑같은데 데이터 제공량은 20에서 50기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기를 또 원래 45,000원인가 그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요금인데 데이터를 3기간가 4기간가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냉큼 바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대상이 된다면은, 혹은 주변에 대상이 있다면은 이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뭐 더 비쌀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커피 프랜차이즈 8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영화 관람권, 로밍 혜택 이런 것들도 주어진다고 하며, 또한 다음 달 1일 한 달 뒤에는 추가된 요금제 4종을 더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SKT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요금제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른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구글 폴더블 폰 포기. 뭐야, 얼마 전에 출시하지 않았나요? 그 픽셀 폴드 왼쪽에 보이는 이 폰인데요. 그런데 결과가 뭐 그렇게 뜨겁지는 않나 봅니다. 픽셀 폴드를 이은 차세대 폰 출시를 잠정 포기를 했다고 한데요. 포기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품질과 완성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꺼내기 전까지는 일단 중단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삼성전자가 대단한 걸 한 번 더 느낍니다. 도대체 어떤 외계인을 잡아서 고문하고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어쨌든 폴더블 시장에서 완전 승기를 잡고 있는 삼성전자, 앞으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만 이 와중에 모토로라가 첫 폴더블 폰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옛날 저희 아버지 핸드폰이 모토로라를 샀던 게 기억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렇게 왼쪽에 있는 폴더블 폰 이렇게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당연하게도 갤럭시 Z 플립4보다 내구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방수 방진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와중에 그렇다면 가격이라도 싸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국폰의 특징인 저렴한 가격도 아니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폴더블폰 가격은 165만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참고로 갤럭시 Z 플립4 가격이 163만원이니까 야, 누가 이걸 사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여기저기서 폴더블 시장에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폴더블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바이오 뜨겁다. 국산 바이오 플랫폼 기술 수출 3대장을 꼽으라면 이 3개 기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ABL 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를 공부한다면 이 3가지 기업부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이 3가지 기업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올해만 벌써 600억의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한 바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는 작년 3, 4연간 매출액 합계가 1200억인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앞으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들어 왼쪽에 보시다시피 바이오 ETF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을 확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실적 기대감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바이오 공부하신다면 위 세 가지 기업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변압기 불티.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변압기 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변압기 수출액은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는 매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6,427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40% 증가, 수출 단가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 가까이 뛰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실적 쭉쭉 성장한다는 거겠죠. 특히 미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고 있는데 전력망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또한 기존 변압기 교체 시기도 맞물려 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나와서인지 오늘 왼쪽에 보시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전 고점인 55,000원 라인 뚫고 올라갈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악플러 공개. 저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뭐 당연하겠죠. 직업적으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로서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실눈으로 한 10분 정도 뉴스를 보는 게 저의 아침 루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악플을 보면은 괜히 화가 나고 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와중에 네이버가 어제부터 뉴스 댓글 운영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 등을 사용한 댓글 등은 게재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그러한 글을 쓴 아이디도 뭐 며칠 정지 혹은 뭐 영구 정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악플러 아이디 그 오른쪽에 보면 뭐 아이콘을 누를 수 있다고 해요. 그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용 제한 사실 등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떤 아이디를 딱 클릭을 했는데 뭐 제재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과연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마통까지 가능. 자, 이런 소식도 뜹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청년 도약 계좌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 듯 하지만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나름 해결해 주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너무 긴 납입 기간이죠. 5년이란 시간은 사실 좀 많이 길고, 그때까지 내가 일을 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결혼 같은 걸 하면은 그 돈을 또 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이탈 가능성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시작도 안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를 대비해서 금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한도가 늘어나는 마통 시행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은 하나의 장점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상이 된다면 관심 있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담배값 2배 오른다. 지금 담배값은 4,500원이죠. 8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정부는 아니고 세계 금연의 날 포럼에서 국립암센터 원장이 8,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자 2년 전에 나왔던 담배값 인상 논란이 또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고로 2년 전에는 복지부 담당자가 이렇게 말한 바 있다고 해요. 향후 10년 안에 담배값을 올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 가격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OECD 평균 가격 이런 것들을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가 대략 8,000원 정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다른 것도 다 올랐으니까 담배값도 오를 가능성 분명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해서 한번 투표를 해봤는데, 만약 여러분이 1년 뒤에 담배값을 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러한 질문에 1,400분이 투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중 26%는 지금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18%는 얼마나 올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올리긴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56% 절반의 기르분들은 빨리 올려야 된다, OECD 평균 정도인 8,000원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투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투표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70% 정도는 남성분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고루고루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담배값을 올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걸 체크할 수 있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